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제가 요즘에 국제결혼 심화학습이라고 새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는데 몇 년간의 경험치가 녹아있는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을 하다 보면 신부 용돈 그리고 경제적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 업체 진행을 하는데 신부 용돈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처음에 신부를 컨택을 하고 결혼을 할 때 남부가 이 용돈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들이 특히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특히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예전에는 뭐 아이폰 사달라, 뭐 목걸이 사달라, 전통결혼 비용을 많이 달라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그거보다는 그냥 대놓고 돈 부족하니까 더 달라 뭐 이런 얘기가 많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면 기숙사 음식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더 달라. 뭐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까 호치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돈을 더 달라. 또 국제결혼 서류할 때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돈을 보태달라. 뭐 이런 얘기. 근데 제가 이 얘기가 하고 싶어요. 베트남의 평균 급여가 대략 한 700만 동에서 800만 동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800만 동 기준으로 해서 신부 생활비를 잡습니다. 신부가 혼자 쓰면 이게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신부들이 보통 자기 부모님한테 얼마 붙이고 또 자기 고향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돈까지 생각하면 부족한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아니 기숙사에서 대부분 밥 주고 돈 들어갈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돈이 뭐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사실 액면으로는 그렇게 돈 들어갈 게 많지 않은데 근데 이게 호치민이나 하노이 같은 경우는 물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요. 밥 한 끼를 먹어도 한 2배 차이 나요. 그런 게 좀 있고, 또 신부들이 호치민 같은 대도시에 나와서 살면 아무래도 문화적인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지만, 뭐 예를 들어서 뜬금없이 아이폰 15를 사달라, 그것도 프로맥스를 사달라 뭐 이러면 처음에 한국 사람들 아니 무슨 전화기를 200만원짜리를 사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방법이 있어요. 휴대폰 성지라는 데 가면 진짜 싸게 팔거든요. 그러면 결혼식 끝나고 비자 한 2, 3개월 남긴 상태에서 한국에서 개통해갖고 주면 그게 더 이익이라는 거죠. 개통은 신랑 폰으로 개통해도 중간에 와이프 명의로 변경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주면 크게 돈 안 들어가요. 제가 이 얘기는 꼭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 생으로 막 200만원씩 주고 전화기 사서 선물해주고 그러는데 휴대폰 성지를 잘 알아봐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할인 받아서 사면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고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부들이 결혼하고 나서 선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뭐 오토바이 아니면 에어컨, 냉장고 아니면 폐물하고 상관없이 귀금속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신부들이 신랑한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뭐 같이 공부했던 애들 중에 어떤 애는 신랑이 집에 와서 냉장고도 사주고 에어컨도 사주고 뭣도 해주고 그러니까 부러워서 그러는 것도 있고요. 또 전통결혼 같은 거 하면 금을 샀다가 다시 팔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신부 입장에서는 목걸이나 반지가 갖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거는 그래도 정직한 애들인 거예요. 그러면 신부들이 신랑을 플러팅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 이 얘기를 좀 알려드릴게요. 최신형 아이폰이 갖고 싶을 때 자기 전화기가 잘 안 된다, 자주 꺼진다, 뭐 고장나서 수리하러 간다, 액정이 깨졌다,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단다, 뭐 이런 얘기를 애들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눈치 없는 한국 남자들은 그거 뭐 수리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알아보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하나 사줄까? 이 말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주시긴 하되 신부하고 협상을 해서 사주는 시기를 정하라는 거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전통결혼 끝나고 사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기숙사에서 처음에 신부들이 들어올 때 귀중품은 전부 다 집에 놓고 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기숙사에서 목걸이나 반지, 돈 이런 걸 잃어버렸다고 하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랑들이 그냥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으니까 돈을 더 붙여주기도 해요. 저희도 한 번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신부가 용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무조건 거짓말한다고 볼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살짜리 신부랑 30살짜리 신부랑 또 재혼 여성이랑 어떤 돈을 쓰는 씀씀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재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 양육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저희가 800만 동 기준으로 해서 신부들한테 주라고 해도 아이가 있어서 양육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한 2, 300만 동 더 주는 거는 용인을 해줘요. 사실 그것까지 유두리가 없어버리면 그 여자 입장에서 엄청 답답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유두리가 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유두리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하고 관계 형성을 하는데 이 돈을 잘 써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국제결혼의 한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런 협상이나 어떤 이런 것을 잘 못해가지고 돈을 쓰고도 신부한테 대접 못 받는 신랑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용돈을 잘 컨트롤해서 또 신부와 잘 협상을 하는 사람이 영리하고 현명한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한 달에 한 번 주는 것보다 2주에 한 번씩 주라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800만 동을 준다. 그러면 2주에 400만 동씩 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좀 모자라면 한 200만 동 더 줘도 1000만 동이잖아요. 근데 한 달에 1000만 동을 줘도 한 10일 쓰고 20일 쓰고 돈 없다고 그러면 사실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텀이 짧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체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용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상의하셔서 하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한 2주 단위로 주는 거 괜찮아요. 왜? 2주에 한 번 정도는 보통 자기 고향에 다녀오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고향에 가는 여자는 공부할 생각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고향 가면 하루 가는 게 아니라 2박 3일 정도는 갑니다. 왜 그러냐면 금요일날 공부 끝나고 내려갔다가 월요일날 공부 시작하기 전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딱 2박 3일이에요. 그럼 그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런 게 많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국제결혼이 어떻게 보면 신부 입장에서 좀 한국 남자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이 돈을 잘 써서 신부 마음을 얻는 것을 요즘 표현으로 금융치료라고 하는데 그게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신부 마음을 잃기도 해요. 왜? 처음에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컨트롤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게 당연한 게 돼버립니다. 많이 줘도 고마운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금액을 정하고 또 줄 때 또 줄망정 한 번에 주지 말고 잘라서 주고 다소 무리한 요구사항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보겠다 하고 좀 시간을 끌어요. 그러면 신부가 재차 몇 번 요구를 하거든요. 그때 마지못해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부가 어렵게 얘기를 했으면 그냥 쿨하게 한 번에 딱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런 밀당도 좀 필요해요. 그리고 남녀 사이는 신랑이 자기한테 배려를 한다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금전적인 선물로 인해서 그런 걸 느끼기도 하거든요. 뭐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 와이프한테 삥 뜯긴다고 그러는데 용돈 줘도 선물 사주면서 삥 뜯겨요. 뭐 한 10만원 20만원 뭐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그거는 말 그대로 금융치료입니다. 그걸 사줌으로 인해서 신부 마음이 조금씩 나한테 더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거처없이 과하면 경계해야 되지만 그냥 뭐 5만원, 10만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선물이면 뭐 사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신부가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거는 애교고 또 경우에 따라서 무슨 오토바이를 사달라 에어컨을 사달라 세탁기를 사달라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결혼하면 처갓집 한번 갔다 오면 처갓집 사정 대충 알잖아요.
필요하면 그런 거 하나씩 사주면서 마음 얻는 것도 괜찮아요. 뭐 그런 거 사주게 생겼으면 저는 사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당위성이 있기는 있어야 되죠. 지금은 옛날하고 좀 달라져서 이 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남편이 어느 정도 써줌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거를 만족을 하면서 남편을 신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선물이나 용돈을 줌으로 인해서 내적으로 더 끌어당기면서 어떤 서로 합의를 통해서 아내와 관계를 정립해 가시는 분들이 현명한 거예요. 이게 보통 초혼 남성들은 베트남 여성이 그런다고 생각하시고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도 이런 과정은 똑같이 거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들 보면 그 옛날에도 결혼할 때 1년에 해외여행 한 번, 그 다음에 생일날 명품 선물 이런 거를 약속을 받고 결혼한 애들도 많거든요. 그에 비하면 베트남 신부들은 아이폰이 재산 목록 이러고 그 다음에 생활비와 용돈이 자기 재산의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금전적인 배려를 해가면서 신부 마음을 얻으라는 측면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베트남 여자들하고 얘기를 하시다 보면 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중에서 생활비를 받더라도 남편이 용돈을 별도로 주는 것을 원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오시더라도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주시고 그 다음에 묻지 않는 용돈, 아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이런 돈은 서로 협의하에 지정을 해서 주시면 대체적으로 그게 부부 생활의 윤활유가 되고, 신부가 아주 과한 요구가 아니면 뭐 처갓집에 돈 붙여달라 이런 얘기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생활에 숨구멍을 열어놓는 의미로 한국에 와서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약간의 용돈은 필요하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